안녕하십니까, 영문정사 정동수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지금까지 부동산에 많은 투자를 하시고 임대 건물 같은 것도 사고 주택을 여러 개 사서 임대도 하고 전세도 놓고 월세도 놓고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 정권이 돼서 뭐라고 하느냐면 1가구 1주택만 가져라. 2주택이 되면 어떻습니까? 세금이 무지막 지역에 많이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데다 투자를 않고 집을 꼭 집세가 오르는 것도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안전성, 노후 대책으로 집을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사고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사서 월세를 받아갖고 노후 생계 유지비를 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 미국보다도, 이거는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가격을 조사한 건 아닙니다. 미국의 뉴욕이라든가 뭐 워싱턴이라든가 이런 데 미국보다도 한국의 서울의 집값이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보다는 도쿄는 어떻겠습니까? 일본의 수도인 동경보다도 한국의 서울의 집값이 더 폭등해서 비싸졌습니다. 일단 3, 4년 사이에 2배로 올린 데도 있고 그 이상 올린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에선 뭘 하겠습니까? 가격을 국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잡겠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절대로 잡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집값이 많이 오르고 집값에 비례를 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집을 갖고 있다는 게 행복한 그 존재였었는데 잘못하면은 세금 폭탄을 맞게끔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정치인들 중에 땅을 사고 집을 사갖고 부자 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잘못된 사람이다 봅니다. 머리가 깨졌든가 제정신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는 어디를 통해서도 쉽게 말하면 호텔이 뭡니까? 방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게 호텔입니다. 호텔업이 성행이 않는 데가 없어요. 또 하나 뭡니까? 집을 형편이 돼갖고 여러 채를 져갖고 세를 주고 세를 받는 게 그게 무슨 죄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민주주의에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해서 흑자도 보고 이익도 보신 분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면 어디로 갑니까? 답답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한국에는 인건비가 쌌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1980년대 이때쯤 됐을 때 80년대만 해도 한국에 저희가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한 달에 약 20만 원 안팎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에 한 달 월급이 약 300만 원이 됐습니다. 많이 올랐죠? 일본은 대학 졸업하면 월급이 얼마인가 봤더니 약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특수한 경우에 더 받는 사람들도 있겠죠. 미국에서 제가 보니까 경찰 공무원이다 생각을 해봤더니 약 2,500불이다. 약 10대 1로 계산하면 250만 원 좀 넘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40% 세금을 내면 거기도 역시 200만 원, 160만 원,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본도 비슷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국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요. 한국이 절대로 미국보다 싸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1970년대, 1960년대 많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90년대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인건비가 비싸지 않고 정교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시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한국의
가공업이라든가 순회공업, 중공업 이런 게 많이 굉장히 발전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조선업이라든가 모든 게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뭐 스카프라든가 핀 같은 거 여러 가지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일본으로 각 애국으로 수출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밤 새벽 1시부터 아침까지 저도 나가서 제가 아시는 분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가서 여러 가지 관리도 해주고 일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즘에 시급을 보면 8,000엔, 9,000엔에서 만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이 시급이라는 걸 딱 봤을 땐 미국이나 일본보다 한 개도 싸지가 않습니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따라갈 걸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 보면 한 달 월급이 아직도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하는 데가 많습니다. 중국도 그 정도 선에서 비싼 데도 있겠지만 그 정도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베트남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여러 나라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조금 저보다 잘 사는 나라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여건이 땅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한 상태에서 너무 갑자기 많이 비싸지지 않았나 인건비가 어설프게 사업에 망하게끔 돼 있어요. 냉정하게 생각을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종업원 두고 흑자가 안 나요. 인건비 주다 판나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전에는 한때는 중국에 열풍이 불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중국에 많은 투자를 해갖고 본전을 찾아갖고 나온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해갖고 실패를 많이 보신 데가 중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틀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미국에 가서도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실패한 사람도 무지하게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미국에는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중국에 가서 성공해갖고 한국 사람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해갖고 성공했다는 걸 별로 들은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한국에다 뭘 투자를 하고 사고 짓고 집을 사서 집세를 놓고 이렇게 할 생각을 엄두를 못 냅니다. 지금 이 상태로 본다고 보면 그 시장을 갖다가 단 3, 4년 만에 없애버렸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딘가 투자처를 찾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 일부는 인도에 투자하시는 분, 그 다음에 베트남에 많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까? 많은 생각들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나라 일본은 어떤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물론 세금이 있지만 미국만큼은 세금을 안 낸다고 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선진국에는 세금을 많이 내죠. 그래서 투자를 안전하게 해야죠. 여러분들은 항상 입만 벌리면 반일 감정을 일으킬 수 있고 친일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시는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집 사갖고 사는 집을 뺏었습니까? 일본에서? 건물 사갖고 사는데 건물을 뺏었습니까? 삼성이나 현대가 롯데가 와갖고 여기다가 간판을 걸고 하는데 건물을 다 띄었습니까? 간판을 띄었습니까? 그런 멀지각한 나라도 있어요. 중국 같은 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런 일은 안 해요. 또 하나는 정확하게 임대료라든가 집세라든가 이런 거 내는 거는 정확하게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외 시장으로 앞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지금 또 중국에 투자를 하고 북한에 투자해갖고 본전을 찾은 적이 한 번이 있습니까? 무조건 중국에 북한에다 투자를 하라고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민족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 국민들 힘들게 하는 것도 우리 북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갖다 무조건 뭘 해라고 한다고 그래서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베트남에 갈까요? 베트남에 물론 투자를 해갖고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 투자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대만 뭐 그렇지 많을 것 같아요. 나라도 좋고 싱가포르 뭐 여러 가운데가 있겠죠.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서
안전하게 살면서 자기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일본에 산다고 그래갖고 일본에다 뭘 투자를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안정된 곳을 어딘가에 찾는다고 보면 심사숙고하고 잘 찾아봐야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국의 부동산 값은 서울에 너무 비싸다. 제가 판단했을 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해갖고 많이 손해를 봅니다. 주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도박의 일종이다 보시면 좋습니다. 허가를 낸 도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없다 이 소리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은행에다 저축을 해도 은행에 저축해 했던 게 저축한 액수는 많은데 투자도 해갖고 뭘 해갖고 은행에서 권고를 받아서 했는데 제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은행도 못 믿겠다. 이자가 안 나와요. 그럼 뭐를 어떻게 해갖고 살아야 됩니까? 한국의 땅을 같이 다시 아스팔트 길을 해갖고 농사를 짓습니까? 여러 가지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건비는 너무 비싸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잠식을 해갖고 다 인건비 올려놓고 걷어갖고 수금해갖고 가요. 한국 사람들도 일을 안 해요. 도대체 뭔 돈으로 삽니까? 국가 채무는 늘어나고 아주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늦었어요. 한국의 뚜렷한 비전이 뭘로 보일까요? 태양광으로 해서 보일까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사시는 분 중에 어떤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 사업가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갖고 마스크가 없을 때 한국에서 수입을 해갖고 1,500만 엔을 벌었대요. 일주일인가 2주일 동안. 그랬으니까 수입이 많이 벌으니까 컨테이너에다 많은 주문을 했어요. 많은 주문을 해갖고 또 주문을 많이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코로나가 뭐하고 마스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랬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1,500만 원, 약 1억 5천만 원 벌었던 거를 그 컨테이너로 또 주문한 거에 물건이 들어오면서 3억을 손해를 봤다 이겁니다. 3천만 원을. 결론은 4억 5천을 3천만 원을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마스크 장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장사는 안전할까 생각을 해갖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폭망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일본에는 마스크 가격이 굉장히 다운됐어요.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안전한 게 없어요. 한국의 코로나 백신 그거를 해갖고서 돈 무지하게 전 세계 돈을 끌어모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 거를 얼만큼 인정을 해갖고 김치 한국에서 만드는 값싼 노동력으로 만들었던 거라든가 아니면 조선업이라든가 아니면 원자력 이런 사업 같은 게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알 수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저희 나라는 원자력을 안 해가며 남의 나라에다 원자력 기술을 팝니까? 그것도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금을 사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뭐 한계가 있겠죠. 은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계가 있겠죠. 폭망했어요. 달러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유로화를 사는 사람이 있고 중국 돈을 사놓고 여러 가지 뭐 돈으로 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힘들어요. 나라 빚이 많고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이런 상태에서 뭔 사업이 잘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글로벌 비즈니스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쪽에 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경제가 안 좋으면 안 되게끔 돼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뭐를 해갖고 살까요? 너나 할 것 없이 국회의원 돼갖고 사기나 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어떻게 해갖고 뭘 먹고 삽니까? 선진국은 보고 배워야 됩니다. 뭘 어떻게 해갖고 사람을 갖다가 매도를 하고 싸움이나 일삼고 삽니까? 글로벌 시대에는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봤을 때 부동산 제가 봤을 때 5년 10년 동안 힘들어요.
버블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버블. 거금이라고 그러죠.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올랐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더 오른다고 하는 사람은 더 오를 수도 있겠죠. 언젠간 떨어지겠죠. 경제가 안 돌아가고 있고 다들 힘든 판국에 주식 투자를 해갖고 어디가 올랐다 내렸다 이거 엉망진창인데 이거 위험한 일 해야 됩니까? 금덩어리 은덩어리 싸갖고 있으면 돈이 됩니까? 알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안정된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를 계속 해갖고 대한민국에 무슨 돈을 벌 투자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과연 무엇을 어떻게 갖고 살아야 되는지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하루에 코로나로 인해서 3,000명씩 죽는데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왜 한국으로 다 돌아오지 않고 있겠습니까?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하나는 일본도 기타 등등 마찬가지. 어디가 안전합니까? 안전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갖고 가야 되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 엉망진창으로 투자를 하셨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정된 생각을 가지시고요. 제가 하는 이 방송은 참고로만 해라. 국내 시장이 안 되면은 모든 사업가나 이런 분들은 다 외국으로 나가게끔 돼 있어요. 잘못 나가서 손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됐던 어떤 나라가 됐던 심사숙고하고 큰 돈 안 갖고 나가서 열심히 살아도 보고 고생도 해서 진짜 괜찮다는 확신이 안 쓰면 해외 투자도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일본에도 보면 우버라고 있어요. 우버. 한국으로 따지면 이리 와 그런 건가 봐요. 물건 갖다가 옮겨주는 거, 집에다가 음식 배달해 주는 거. 이 사업이나 된다는데 일본은 자전거로 해갖고 열심히 해갖고 한 300 정도 벌더라고요. 30만 원 열심히 하면 20만 원에 30만 원 버는 것 같아요. 200에서 300 자전거로 열심히 배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은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겠죠. 자전거 도로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 사건 사고가 없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에 연태까지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금 아주 안절부절입니다. 팔자니 그렇고 한팔자니 그렇고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정권이 바뀌면 좋아질 것이냐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갖고 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안정된 일자리라든가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5년,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사셔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한테 기도도 해드리고 뭔가를 하지만 정말 심사숙고 해갖고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안정이 안 돼 있어요. 정치는 안정이 돼 있나요? 뭐가 안정이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한번 해봤습니다. 한때는 마스크 장사하면 다 돈 벌 줄 알았는데 요즘에 마스크 장사 어떻게 됐습니까? 폭망했습니다. 뭐를 해갖고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1번이고요. 많은 지식은 없고 어디가 됐든지 열심히 사시고 다시 한번 어떤 투자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방송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시고 이제 날짜가 며칠 안 남았죠. 내일 모레면 2021년이 됩니다. 신축년회가 되죠. 흰소라고 합니다. 소띠해에 누구나 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극성하고 있으니 질병 조심하시고 독감이라든가 이런 거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